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저리의 김경원입니다. 오늘도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 파노라마 초진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73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 이와 같이 상악에 좀 치아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보면 25번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하악에도 사실은 전치에 있는 브릿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특히 우측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서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의 하이퍼텐전하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어서 사실 아스피린 드시고 계셨고, 환자분이 실제로 이제 50년 이상 담배를 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또 딴 병원에서도 이제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고, 그런 경우 이제 담배 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우선은 상악에 그 25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상악 전치부에는 11번부터 23번까지는 브릿지로 해결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리 덴처를 하면서 적응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환자분이 이제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담배를 좀 끊어보고 싶다 해서 수술 자체는 금연 후에 담배를 완전히 끊은 후에 진행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조금 딜레이가 된 것은 그 후에 환자분이 이제 고령이신데다가 약간의 장염으로 인해서 좀 설사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히스토리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수술이 딜레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 7월 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악 전치부의 치아를 먼저 발치를 하였고요. 일단은 상악 전치부에는 픽스 브릿지로 형성을 하였고 25번 치아는 발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CT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10번 부위에 10번 대에 이와 같이 상악 구치부에 보면 상당히 치조골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사이너스내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부위입니다. 12번 부위도 어떻게 보면 치조골 자체는 비교적 상당히 양호하고, 물론 약간의 좁긴 하지만, 그 다음에 14번 부위도 저희가 치조골이 비교적 양호해서 임플란트 신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부위는 이와 같이 치조골이 많이 없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고요. 16번 부위도 이와 같이 필요한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스키트의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상악에 사이너스의 라테랄의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계획하기로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좌측 구치부는 이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사실은 그 상악 좌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25번 부위는 좀 본이 많이 안 좋아서 그 부분에는 좀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오늘은 저희가 10번 때 수술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계획은 지금처럼 12번 부위에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인 부위를 하나 떼어서 14번 부위에 식립을 하고, 이 두 부분은 그 사이너스랑 직접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스키트를 통해서 사이너스를 결고,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 시행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임플란트 식립해서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미디어트 포스트피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하였던 대로 12번 부위와 14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에 본그라프트 시행을 하고 이와 같이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네, 포스트오피 CT상이고 12번 부위, 그 다음에 14번 부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보면 12번 부위는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당시 스레드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치조골이 좀 얇은 게 관찰이 되어서 그 부분에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노그라프트를 이용해서 보바인 보는 그라프트를 하고 GBR을 시행하였고요. 지금 14번 부위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15번 부위는 이 부분이 저희가 윈도우를 형성한, 라스키트로 형성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따 수술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좀 상당히 많이 천공이 됐습니다. 환자분이 한 50년 이상 그 담배를 피신 것 때문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비교적 상당히 큰 천공이 발생하였지만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사이너스 내로 퍼지지 않고 이와 같이 하방에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이와 같이 리페어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번 부위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충분히 그 사이너스 하방에 잘 모여져 있고 사이너스 캐비티 내로 흩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리페어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콜라겐 멤브레인과 달리 피브린 글루 같은 경우 액체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와 같이 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 찢어진 부분은 어떤 특정 부위를 리페어를 했다기보다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하방에 그대로 솔리드파이 시킨 어떤 하나의 매스처럼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게 되면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없이 그대로 힐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술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다행히 사실 50년 동안 피신 그 담배를 충분히 확실히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와 같이 템퍼럴 덴처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대합체하고 관계를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치부에는 이와 같이 픽스 브릿지로 고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럴 덴처를 빼고 저희가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지금 인시전을 시행하고 있고요. 크레스탈 인시전을 약간 팔라타로 살짝 치우치게 해서 인시전을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버티컬 인시전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껴서 플랩을 엘리베이션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2번 부위에 우선 임플란트 심을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12번 부위에 렌스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확인을 하고 옆에 있는 치아의 루트를 피해서 식립하도록 좀 노력을 하였고요. 이점이 트위스트 드릴로 드릴링을 한 다음에 패러럴 핀을 꽂고 가이드 핀을 꽂아서 대합치하고 관계를 좀 확인하였습니다. 네, 대합치하고 관계를 확인해서 지금 보시면 3.5 원투투 테이퍼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다음에 4.0 원투투 테이퍼 드릴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완전 플랭스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KS3 BA 4.0의 10mm 임플란트를 충분히 쌀라인을 수화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버컬본이 조금 얇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같이 토크 렌치를 가지고 핸드로 충분히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깊게 식립을 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위치는 건너뛰고 4번을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4번 위치에 이와 같이 렌스 드릴을 시행을 하고 렌스 드릴 후에 이와 같이 2.2 트위스트 드릴로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고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뚫리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패러럴 핀을 뽑고 대합체하고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조금 버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패스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이너스 캐비티가 뚫리지 않은 걸 뎁스 게이지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약간 팔라탈 쪽으로 제가 드릴링 위치를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살짝 수정하고 다시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치를 잡고 패러럴 핀을 다시 꼽고 대합체하고 관계, 아까에 비하면 팔라탈 쪽으로 약간 치우친 게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뎁스 게이지로 안쪽에 퍼포레이션 안 된 걸 확인하시고 다음에 옆으로 약간 이동한 위치로 3.5의 10mm 원투투 테이퍼 드릴, 그 다음에 4.0의 10mm 원투투 테이퍼 드릴로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고요. 파이널은 4.0까지만 하고 픽스처는 KS3 BA 4.5의 10mm를 친수성이 표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플랩을 제끼고 7.0mm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1mm 스토퍼를 먼저 썼고 지금 보시면 약간 사이너스 라테랄 월이 얇아서 1mm 코어 드릴을 했을 때 본 리드가 이와 같이 잘 떨어져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리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 환자분이 이제 50년 이상 담배를 펴서 그런지 상당히 좀 멤브레인이 얇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측, 메지알 쪽에 할 때 저희가 원치 않게 상당히 커다란 천공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실은 좀 비교적 천공이 내측에서 안쪽에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리페어하기도 쉽지 않고 수술을 또 중단하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러한 같은 경우에 잔존 남아있는 즉 네이잘 캐비티의 라테럴 쪽에 있는 안쪽까지 충분히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충분히 이제 물론 찢어지더라도 충분히 들어 올리고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페어하는 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5번 위치에 렌스 드릴을 가지고 위치를 확인을 하고 2.2 트위스 드릴을 시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우가 뚫린 거 확인하고 패러럴 핀을 꽂아서 대합체하고 관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뒤쪽 16번 부위도 렌스 드릴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 트위스 드릴 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완전히 개통된 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패러럴 핀을 꽂아서 대합체하고 관계를 확인을 하였고요. 3.5의 원투투 테이퍼 드릴로 이와 같이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4.0의 원투투 테이퍼 드릴로 드릴홀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립은 5.0을 식립할 거지만 파이널 드릴은 4.0까지 식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준비하는 동안 그 수화된 거즈를 통해서 일단 뭐 크게 블리딩이 되지는 않지만 시어를 시키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피브린 글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피브린 글루가 냉동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녹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경우에 웬만한 경우에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충분히 리페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멤브레인이 손상을 받으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조금 덜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알로제닉 본을 이와 같이 미리 그 트레이에 미리 짜놓고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케이스처럼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사이너스 내에 직접 바로 그라프트를 시린지로 하다 보면 사실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원치 않는 부분은 흩어질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쇼스와 그 다음에 제노그래프트 에이오스를 충분히 트레이에 담고 수화를 시킨 후에 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쇼스를 먼저 우리가 호스트본의 아래쪽, 전하방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우리가 환자분이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 뒤로 내려갈 수 있어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또 사이너스 내로 많이 흩어지지 않도록 전하방으로 이렇게 다지듯이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충분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이오스, 제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역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이너스 멤브레인 지금 보시면 찢어진 게 보이기 때문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사이너스 캐비티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고요. 이후에 KS3 BA의 5.0의 8.5mm 임플란트를 충분히 수화시킨 후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멤브레인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바깥에 나와서 오래 노출된 것보다는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바로 식립해서 어떻게 보면 구강 내 노출되는 시간도 줄이고 하는 것이 인펙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BA 서피스의 5.0의 8.5mm 임플란트를 6번 부위도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잔존치적으로 한 1, 2mm 밖에 안 되지만 한 2mm 내외 되지만 지금 보시면 이니셜 스티빌리티는 충분히 우리가 얻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잔존치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충분히 깊이 위치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파이널 위치를 조금 더 약간 앞쪽은 특히 치조골이 충분하기 때문에 깊이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도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64입니다. 70에 64로 70에 64. 네. 고개 제쪽 보시고요. 사이너스 내에 우리가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피브린 글루를 가지고 특히 안쪽에 내측이 많이 천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를 가지고 쏴줘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사이너스 캐비티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잘 어떻게 보면 리페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피브린 글루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이와 같이 천공이 큰 경우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어플리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잘못하면 또 우리가 충분히 그라프트 머티리얼에 덮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리페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12번 부위가 아무래도 버칼 콘캐비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아까 우리가 본 리드를 형성한 것을 사이너스 캐비티를 덮지 않고 다시 재위치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 우리가 본 그라프트를 시행할 때 안쪽에 이와 같이 일종의 오토지니어스 본이기 때문에 그대로 플레이트처럼 그대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보바인 본, 에이오스, 즉 제너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GBR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 오스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이와 같이 GBR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수성 멤브레인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어댑테이션 하시고 그대로 덮어주시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통해서 플랩이 충분히 덮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플랩을 릴리징해서 텐션 없이 어댑테이션 되는 걸 확인하였고요. 후방 쪽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와 같이 페리오스탈 릴리징을 통해서 충분히 텐션 없이 어댑테이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슈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부위는 우리가 어댑테이션 잘 시키기 위해서 또 플랩이 혹시 찢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치아를 이용해서 앵커 슈처를 하시게 되면 그쪽 플랩을 눌리면서 완전히 마진이 잘 맞도록 이와 같이 봉합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도 봉합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위도 전부 봉합을 피겨 오브 8 내지는 인터럽티드 슈처를 통해서 봉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동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라스키드를 통해서 라테랄의 윈도우를 형성할 당시에는 멤브레인에 천공이 없었으나 사실 안쪽까지 내잘 캐비티 쪽의 내측까지 광범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션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오랫동안 담배 피신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천공이 약간의 천공이라기보다는 사실 내측에 상당히 커다란 정도의 천공이 발생을 해서 사실 잔존하는 멤브레인을 다 들어 올리고 그 후에 뼈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 후에 지금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리페어를 했는데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로 아주 커다란 천공의 부위를 리페어한 경우에 포스트오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포스트오피 한 4개월이 지난 상태의 파노라마 및 CT 영상을 통해서 팔로업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약 4개월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파노라마 상에서 좌측은 수술하고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약 4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래프트한 형상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뭐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엑스레이 상에서뿐만 아니라 환자분은 뭐 임상적으로도 특별한 포스트오피 인펙션이나 사인 없이 잘 힐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술하고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로 12번 부위에 저희가 앞쪽에 이와 같이 GBR을 시행했었는데요. GBR한 부위도 지금 보시면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보시면 잘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잘 유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힐링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4번 부위는 이미디어트 포스트옵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부위가 우리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졌던 부분에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하고 뼈 이식한 부위 위에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리페어를 해서 사이너스 캐비티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안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리페어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대략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4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지금 보시면 위쪽에 피브린 글루 부분은 많이 흡수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라프트한 머티리얼 자체는 지금 컨솔리데이션이 되면서 잘 힐링이 되고 있는, 물론 우리가 CT상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리페어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와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의 라디오 오페시티가 떨어지는 이와 같은 막이 있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라프트 머티리얼로 위에 상방에 살짝만 보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대로 잘 힐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번 부위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16번 부위도 이와 같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있고 위쪽에 피브린 글루가 상당히 좀 두툼하게 리페어를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부에는 이와 같이 약간의 뮤코자라기보다는 그대로 잘 힐링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론 CT상에서 저희가 포스오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힐링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 4개월 열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라프트한 머티리얼이 그대로 사이너스 하방에 잘 유지가 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힐링되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술 동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사실 즐겨 사용하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된 경우 아주 조그만 천공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비교적 커다란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 자체를 연기한다든가 다음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머지 남아있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전부 엘리베이션 한 후에 본그라프트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쪽에 호스트본 쪽에는 알로제닉 본, 즉 휴먼본을 쓰게 되고 상방에는 제노그라프트 머티리얼, 즉 보바인본을 이용해서 에이오스를 이용해서 잘 본그라프트를 하고 상방에 천공된 부위는 어떻게 보면 피브린 글루로 리페어를 시행했던 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후에 힐링된 모습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된 케이스를 피브린 글루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리페어한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